오늘 만두 이야기는 노사간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정몽원 회장은 만두노조 사무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만두지부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장은 물론 노동조합과 거리두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단협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측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노사관계를 진단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신뢰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급하면 신뢰를 깨뜨리는 발상을 하곤 하는데 그것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내걸어서 한시적으로 합의를 비켜가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일 노조 시절부터 불법적인 외주, 한시적인 외주 추진 등이 그러합니다. 2015년 월급제와 주간 이교대제 합의 이후에 사측의 이런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는 3교대 추진입니다. 평택과 문막에서 있어 왔죠. 특히 정몽원 회장이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둘러본 IDB 라인은 사측이 재미들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말까지 3교대 근무를 예정했다가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하고 또 증설하는 라인까지 어제 합의가 된 듯합니다. 3교대로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IDB 3교대 근무는 단협 유효기간보다도 깁니다. 사측이 양심이 있다면 단협을 개정하자고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사측이 이렇게 나온다면 노동조합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간 2교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주간 2교대를 전제로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150%에서 100%로 줄였는데 3교대 심야 노동 할증률을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검토합시다. 신뢰는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에서 드러난 자녀의 학교폭력과 2차 가해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가치관과 삶이 이러하니 서민의 생활 공간까지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 성과급 비중이 임금보다 높습니다. 2000년부터 특별 상여금이 요구됐고 자연스럽게 임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교섭을 앞두고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노사협의회에서 시원찮게 정리되면 교섭에서의 투쟁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또 2015년 이후 월급제가 도입되면서 성과급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작년 임금 인상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죠. 2022년 임금 인상 수혜액을 계산하면 약 145만 6천 원입니다. 근데 노사협의 때 200만 원 받은 것이 그 교섭시 특별상여금 받은 것 제외하고도 200만 원이니까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임금은 쟁의권이 확보된 교섭에서 다루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성과금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특히 12월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기업 총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결국 이윤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까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은 환경 문제, 그리고 산업 전환 문제, 그리고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의 최대 관심은 이윤을 넘어서서 3세 승계일 것으로 봅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전환 국면을 맞아 제조업 부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리스 사업과 사모펀드로 3세 승계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조합원 동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달라도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교섭 시기만큼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 유의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물들이 무리를 이루는 목적은 오직 생존입니다. 그 근간은 신뢰며 신뢰가 곧 생존입니다. 인간도 똑같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들 사이에도 믿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을까요? 이상입니다.